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 파산 알아보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법인 파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잘 모르십니다.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파산을 통해서 회사를 정리하려는 대표님들은 파산의 기본 절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건 진행을 하면서 파산 관제인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대표가 절차를 전혀 모르면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인 파산 관제인을 10년간 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실무상 진행되는 법인 파산 절차 6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뼈대만 잡아도 법인 파산 상담 받거나 진행하실 때 훨씬 수월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 파산 절차 1단계는 바로 신청서 제출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서에는 회사 연역과 주주 임원 구성과 같은 전반적인 회사 설명과 그리고 또 자산 부채 상황 그리고 또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해야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만약에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관련 서류가 빠져 있으면 진행 속도가 늦어져서 사건 내내 고생을 하게 되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파산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채무자 신문인데요. 채무자 신문이 뭐냐면 파산 선고 내리기 전에 주심 판사님이 대표랑 면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채무자 신문기일에 가면 신청서에 쓰여있는 내용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 또는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보통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건 아니고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판사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판사님이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때 법인 대표님들은 예납금을 미리 준비했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산 선고를 못 받고 사건이 기각될 수가 있어요. 서울이나 수원해생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서 내면 바로 예납명령이 나오기도 해서 이거는 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3단계는 파산 선고 결정입니다. 앞에서 말한 파산 신청서 제출과 채무자 신문을 마치고 예납금까지 법원에 내고 나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해주십니다. 보통 파산 선고 날 법인 대표랑 변호사가 법원에 가면 주심 판사님이 앞으로 사건 담당할 파산 관제인을 소개해 주시고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을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하고 채권 조사기일도 이날 결정이 됩니다. 파산 선고되면 파산 관제인이 바로 회사에 방문을 해서 대표 면담을 하고 파산 선고 후에는 회사 재산은 파산 관제인이 점유 관리하니까 손대면 안 된다 라는 식의 공고문을 사무실이나 공장 곳곳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이랑 카드 또 인감 도장이랑 열쇠 같은 걸 대표한테서 받아가고요. 이런 걸 파산 관제인이 점유 관리에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산 선고 이후에는 회사의 모든 재산은 파산 관제인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제인은 모든 채권자들한테 파산 선고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럼 그걸 받은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이 현재 원금 이자에서 총 얼마가 있는지를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제 4단계는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인데요. 보통 파산 선고하고 2달 정도 뒤에 열립니다. 파산 관제인이 그동안 사건 진행 경과를 판사님하고 채권자들한테 브리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권자 집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에 참석하는 채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 금액이 진짜 맞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걸 채권 조사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들은 파산 관제인이 다 진행을 하는 거라서 법인 대표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없어요. 대신 혹시 채권자들이 허위로 채권 신고를 했거나 하는 게 있으면 관제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세금이나 임금 같은 재단 채권 내고 남는 게 없으면 채권 조사 기일은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채권 조사라는 게 일반 채권자들 채권이 얼마인지 조사한 다음에 그 금액 비율대로 배당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채권자한테 나눌 돈이 없으면 배당도 못 하는데 굳이 채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1회 채권자 집회랑 채권조사 기일이 끝나면 관제인은 회사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까 말한 세금 같은 재단 채권을 먼저 갚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단 채권 변제나 파산 채권 배당 절차가 끝나면 이제는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이게 5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그동안 법인 재산을 얼마나
얼마나 회수했는지 그리고 그걸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나눠줬는지를 정산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인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에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쯤 되면 대표도 법원에 잘 안 나갑니다. 이미 파산을 신청하고 나서도 상당 시간이 흐른 시점이다 보니까 대표자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파산 종결 폐지 결정인데요. 앞에서 말한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까지 다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파산 절차 종결 또는 폐지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길고 긴 법인 파산 절차는 전부 다 마무리되는 거죠. 법인 파산 절차를 6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뼈대만 잡아드린 거고 실제 사건에서는 그 절차 사이사이에 정말 각종 이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 이후에 대표자가 파산 관제인에게 협조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